자,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8과 본문 하도록 할게요. Where sound, colors, and letters meet. 자, 한번 봅시다. 소리와 소리, 색깔, 그리고 문자가 서로 만나는 곳. 여러분, 이거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과는 예술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목소리 톤이 좀 낮은 거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A piece of work in one field can inspire artists in another field to create something new. 자, 여러분 봅시다. 자, a piece of work in one field. 자, 하나의 작품, 한 분야겠죠. field는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작품은요, 영감을 줄 수 있는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술가들은 어떤 예술가들인가 하면 다른 분야에 있는 예술가들이에요. 그래, 다른 분야에 있는 예술가들한테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inspired 일종의 사역동사 비슷하게 쓰여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뭐뭐 하도록 영감을 주는 거잖아요. create something new. 여러분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형용사는 something, nothing 이런 거 있잖아요. anything 이런 것들은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something special, special something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이 글 전체의 주제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분야의 예술 작품이 다른 분야의 예술가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Music can inspire.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은 또 영감을 줄 수 있는데 화가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각적 representation 하면 이렇게 표현 정도로 이야기합시다. 시각적 표현을 창조할 수 있도록 어떤 뭐의 시각적 something he or she has heard 그가 또는 그녀가 들은 것 이런 말이겠죠. 여기에 which보다는 여기서는 대시 좋겠군요. 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이런 말입니다. A painting, 음악이 화가에게 영향을 끼치듯이 그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음악가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음악을 갖다가 창조할 수 있도록 그 음악에서는 이 위치는 음악을 받아주는 거니까요. 그 음악에서는 you can almost see 당신은 거의 볼 수 있어요. 다른 컬러를 그리고 모양을 됐죠? 음악에서 서로 다른 색과 모양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갖다가 하나의 그림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음악가에게. 이 정도 하면 따라왔나요? Furthermore, 더욱이 이런 말이겠죠. In addition, furthermore, 같은 말이죠. 그다음 lines from a novel or a poem. 자, 어떤 이런 말이죠. from a novel, 소설이나 시의 하나의 행이 can inspire painters or musicians. 소설의 또는 시의 하나의 행이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미술가나 음악가들에게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시각적이거나 또는 청각적 예술을 창조할 수 있도록. 어떤 예술이에요? That gives life. 그 스토리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술품. 요거는 이제 주관대가 되겠네요. 주관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네, 그 다음 문장이요. 이러한 interactions, 상호작용이죠. 예술가들 사이의 상호작용. 이게 이 글의 아주 핵심화가 되겠다. 그죠?
이게 하나의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를 갖고 오는데요. 자, 봅시다. 요거는 producing 분사구문이죠. 여러분 요거를 이제 뭐 어법에서 produced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문항을 만들어 놨던데 여러분 여기서는 뒤에 work of art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니까 일단 능동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게 produced 되면 올 수 없는 게 뒤에 목적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동은 올 수 없는 것 그것도 되겠고요. 여기에 이미 동사가 왔는데 또 동사의 형이 올 수도 없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은요, 서로 그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producing work of art. 하나의 예술 작품을 또 생산을 하죠. 어떤 예술 작품인가 하면 아주 강력한 시각적, 청각적, 감정적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music played a key role. 여러분, play a role in 하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음악은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창조에 있어서. 뭐 창조? 어떤 예술 작품.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음악의 역할을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목을 보게 되면 그 음악, 이게 지금 이 글이 음악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캔버스에 그려진 음악. 이게 우리말로 보면 굉장히 은유적인 것처럼 들리죠. 캔버스에 음악을 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음악의 영향, 어디에 대한 영향이라고 할 때 오늘 주로 씁니다. On the visual art, 시각적 예술. 시각 예술의 음악의 영향, 시각 예술에 대한 음악의 영향은 아주 잘 보여집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expressionist, 표현주의자들의 화가, 표현주의자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 이 칸딘스키의 작품에서 가장 잘 보여집니다. 칸딘스키는 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was successful. 아주 그의 어떤 이 법 분야의 경력, 직업에서 그죠? 경력,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30대 초반에 early, 30대 초반에 그는 unusual visual experience 아주 뭐 범상치 않은 이상한 뭐 보통의 일이 아닌 그러한 시각적 경험을 하게 돼요. 뭔가 뭐 눈앞에 뭔가 꼭 지나간 거겠죠? 언제 while looking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동안에 모네의 페이스텍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 동안에 뭔가 시각적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또한 영향을 받았어요. 뭐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멜로디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그너의 로헨그린이라는 바그너의 작품의 이 멜로디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칸딘스키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 뭐죠? 모네의 그림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멜로디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 그게 강조하는 게 돼야지 위에 주제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겠네요. 그러면 이 멜로디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음악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I saw all my colors. 나는 내 모든 색깔을 본 거예요.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그가 말했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었는데 그 눈앞에 색깔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는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마치 as if 뒤에는 가정법이 온다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조금 다시 다루도록 합니다. He felt 이거는 직설법이라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뒤에는 appeared 가정법 과거가 온 거예요.
가정법 과거가 오게 되면 주절 시제와 어때요? 똑같다 했습니다. 주절 시제가 지금 뭐예요? 과거형이군요. 과거형. 과거죠, 과거. 그러면 여러분 if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가 쓰이면 현재 사실로 해석을 했지만 이거는 현재 사실로 해석하지 말고 주절의 시제하고 같은 이 felt 과거 시제로 해석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wild and powerful lines appeared in front of him. 그러니까 아주 wild 하면 뭐예요? 아주 야생적이고 이런 말이잖아요. 야생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생적이고 아주 어떤 조금 역동적이다 이런 말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강력한 선들이 아주 역동적이고 강력한 선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In front of, 앞에. 그 앞에 그 색깔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네, 화면 조금 이동할게요. 화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강력한 선들이 나타난 거예요. As a result, 그 결과로 그는 뭐 했어요? 법에 대한 법 직업을 갖다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페인팅, 그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성공한 분야에 서 있었는데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시각적 경험을 한번 했다 해서 자기의 직업을 바꿔버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 삶을 정말 멋있게 산 사람이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for Kandinsky, 칸딘스키에 있어서 음악과 색깔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 음악과 색깔이라는 것은 서로 완전 별개처럼 느껴지지만 칸딘스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서로 밀접한 거예요. 그의 그림을 보면 예를 들면 옐로우는 연결이 되어 있네요. 노란색은 하나의 트럼펫 소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블루는 with that of the cello. 첼로의 요거는 요 앞에 나오는 사운드를 받아주는 겁니다. 사운드. 첼로의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운드가 지금 단수니까 이것도 that으로 써야 되고 사운드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복수면 이것도 복수라면 만약에 저게 복수로 쓰인다면 도우주로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that 단수가 맞습니다. 이거는 복수일 때만 씁니다. 받아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잠시만요. 또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겠지만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that of가 없으면 없이 해석 한번 해봐요. 옐로우는 자 노란색은 이 트럼펫 소리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is linked가 여기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정략된 구문이죠. 그래서 블루 파란색은 연결되어 있는데 첼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면 자 여러분 노란색은 트럼펫의 소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파란색은 첼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거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되긴 하지만 첼로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첼로의 소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지 요것과 요거의 비교, 그렇죠?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비교 대상을 지금 일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that of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that of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법상 틀렸다고 봐야 돼요. that of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게다가 아까 moreover, furthermore 나왔었죠. A certain shape in his paintings. 그 그림의 어떤 모양은요, 연관이 되어 있네요. be associated with,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감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triangle, 이거 삼각형을 이야기하죠. 삼각형은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죠? aggressive feelings, 아주 공격적 감정을 나타내고요. the square, 네모, 사각형은 여기에 represent가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calm mood, 아주 온화한 분위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타냅니다. each time은 여기서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every time 괜찮습니다. Each time he struck the canvas with his brush. stroke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한번 볼까요? stroke 하게 되면 선을 긋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stroke 하게 되면 그거 말고도 수많은 뜻으로도 쓰이죠. 뭐 strike, 야구에서 strike 할 때 strike 또는 뭐예요? 테니스를 칠 때 한번 치는 것, 배드민턴 칠 때 한번 치는 것, 그걸 스트로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공을 치고 이런 것도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그것도 스트라이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자, 캔버스에 자신의 붓으로 한 번씩 터치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획을 그을 때마다 it might have intended 뭐뭐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의도했을지도 모릅니다. To turn a series of musical notes into visual form. 여기서 note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의 음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음악에서는. 그러니까 일련의 음표를 시각적 형태로 바꾸고자 의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문단의 주제는 뭐예요? 음악이 미술에 끼친 영향, 작용. 그래서 칸딘스키를 지금 시로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네, 이 문단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마치고요. 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는 칸딘스키의 예를 들어서 음악이 미술에 끼친 영향이었는데 여기 제 주제를 한번 보세요. colors, 색깔과 모양을 반영하는 음악이다. 다시 말하면 미술이 음악에 끼친 영향, 아까하고는 지금 반대되는 예시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음악가들은 have also found, 찾아냅니다. 역시 영감을 찾아내죠. 누구로부터? 미술가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예술 작품으로부터. 그러니까 음악가들도 또한 미술가들이나 미술 작품으로부터 하나의 영감들을 받습니다. 이런 말. 자, 마리스트 무소르스키. 발음이 어렵네요. 자, 이 사람은요, 작곡가예요. 컴포저. 어떤 작곡가인가 하면요, 유명한 작곡가예요. 그의 요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요? 묘사, 이것도 표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묘사나 표현, 세계의 묘사로 유명해요. 자신의 음악에서. 음악에서 여러분 색깔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who is 이거는 생략이 돼도 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는 더하기 비동사죠. 글씨가 완성이 안 돼요. 비동사는 생략해도 됩니다. One of his most frequently performed piano works. 자, 하나인데 그의 가장 빈번하게 연주되는, 공연되는 피아노 작품. 그 작품 이름이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여기에 주어니까 was가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아노 곡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 one은 뭐를 이야기하면 사람이에요? 아니면 작품이에요? 작품이죠. 작품이니까 거기 작곡되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가 써야 됩니다. 수동태가 쓰인 거고요. composed, 이제 작곡이 되어서 in his effort to capture, 어떤 노력 속에서 그것이 작곡이 되냐면 capture, 뭔가를 갖다가 딱 캡처하고자 하는 것, 뭔가를 딱 붙잡고자 하는 것들. What he felt, 그가 느낀 것, 관계대명사죠. 뒤에 주어 동사로서 felt에 대한 목적으로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가 느낀 것을 음악으로 캡처하려고 한 거예요. About the paintings. 뭐에 대해서 느낀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만 느낀 거. 어떤 그림이에요? Artist friend named Victor Hartman. 빅터 하트만이라고 이름 부르는 예술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의 그림으로부터 느낀 것을 캡처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 지금 피아노 작품을 갖다가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빅터 하트만은요,
이 사람은 죽었네요. 일찍 죽었어요. 그렇죠? 39의 나이에 일찍 죽은 친구예요. 친구를 잃고 친구의 작품 속에서 느꼈던 그 느낌들을 음악에 반영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After visiting, 자, 뭐뭐한 후에 여기서는 이제 동명사로서 하나의 after visiting, 동명사라고 보는 게 여기서는 좋겠습니다. 이제 방문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트만 작품의 어떤 기념관, 기념 전시관이겠네요. 여기 전시관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기념 전시관을 방문하고 난 뒤에 이 무소르스키는 작곡했네요. 그 피아노의 수트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음악적으로 쓰일 때는 수트가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쓰이죠. 하나의 모음곡 이렇게 번역합니다. 수트라는 말. 여기 무브먼트도 여러분 여기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의 악장 이런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10악장, 10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모음곡을 작곡을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Each of Hartman's paintings. 그 각각의 이 사람의 작품,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 그림들은 뭐 되어 있어요? 전시되어 있네요.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여러분, 이 팔과에서 또 이 팔과를 지은 거기 저자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법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7과에 나올 거예요. 7과. 일단 여기서도 알아두죠.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At the exhibition, 전시관에 전시된 그 작품 모두를 하나하나를 다 이제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네. 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anyone who listens. 자,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말이니까 여러분 anyone who는 whoever로 바꿀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to the movement. 그 악장들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 멜로디를 뭐하고 여러분 associate with B입니다. 그죠? What they see in Hartman paintings. 이 하트만의 그림에서 그들이 보았던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B도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로서 C에 대한 목적격 역할을 합니다. 자, 무소르스키 was writing the melodies. 자, 무소르스키가 이 멜로디를 갖다가 썼는데 아마도 이 쓰는 동안에 이런 말이겠죠. 쓰면서 must have pp. 여러분 앞에 여기에서는 might have pp가 나오고 여기서 must have pp가 나옵니다. 조동사 구문 익혀두세요. 더 자세하게는 수업 시간에 다룹니다. He must have wanted.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잖아요. 이거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에요. 강한 추측. 강추예요. 강추. 그는 아마 원했으면 틀림없습니다. Translate the stories in the paintings. 그 그림, 친구의 그림 속에 있었던 스토리를 번역하고 싶었을 거예요. 뭘로? 자신의 음악적 언어로. 굉장히 은유적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음악에다가 친구의 그림의 표현들을 반영하고 싶었겠죠. 네, 아까 칸딘스키는 여러분, 미술이, 아니요. 음악이 미술에게 끼친 영향. 여기 무소르스키는 친구의 미술이 자신의 음악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요. 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네, 잠시만요. words가 나옵니다, words. words는 여러분 말이잖아요. 단어고 living in melodies and image. 멜로디는 우리가 말하는 앞에서 말했던 음악을 의미할 거고요. 이미지는 미술을 의미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의 멜로디, 선율, 음악, 그리고 이미지, 어떤 그림, 그 속에 living, 살아있는
하나의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 novel, 소설 또는 play는 여러분 우리 극본이잖아요. 극본, 희곡 정도 우리 국어 시간에 이야기할 때 희곡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희극곡, 희곡. A novel or play often inspires musicians and painters. 자, play는 종종 영감을 주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소설이나 희곡도 음악가나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런 말. 지금 이 글 전체의 내용이 예술 서로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펠릭스 맨델스존은 되게 아주 유명한 이제 음악가잖아요. 이 음악가는 영감을 받았네요. After reading, 읽고 나서, 뭐를 읽고 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이었던 A Midsummer Night's Dream, 한여름밤의 꿈. 이 작품도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도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뭐 이제 이런 음악을 이런 이제 제목을 딴다는 노래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뮤지컬이나 또는 다른 것들로도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몇 살? 17살에 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읽고 난 뒤에 맨델스존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천재군요.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만으로 쳐도 16, 17 정도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역량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옛날 사람들도 이 나이에 이런 것들을 해내었다 하면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네요.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음악을 작곡, 피스 오브 뮤직 한 곡을 작곡 시작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캡처하기 위해서. 그 마술, 그리고 판타시, 환상, 그렇죠? 그 셰익스피어의 상상의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 마술 같고 환상적인 것들을 갖다가 캡처하기 위해서 하나의 작곡을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군요. 책을 읽고 받은 감정, 아주 감동이 깊었나 보네요. 그걸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단한 사람. 그것은요, 하나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아주 유명한 작품의 한 부분이 되었는데요. 그 작품이 뭔가 하면 제목이 똑같네요. 그렇죠? A Midsummer Night's Dream이라는 작품. The Wedding March is one of his best known pieces from the suite. 이제 웨딩 마치는 이 웨딩 마치는 또 하나의 그가 가장 잘 알려진 곡입니다. 그 수트로부터 수트 하게 되면 아까 나왔죠. 스윗 하게 되면로부터 스윗 하게 되면 뭐예요? 네, 모음곡이었죠. 그 모음곡 중에서도 이 웨딩 마치는 아주 가장 잘 알려진 것입니다. 이런 말. 요 노우는 뒤에 나오는 PS를 갖다가 수식하는 겁니다. 자, 마크 샤갈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은 또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이 노운이 샤갈을 갖다가 수식한다고 봤을 때 who is 또는 who 지금 알려졌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who is 정도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known for his use of dreamy colors. dreamy, 꿈 같은 색깔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들의 이제 아주 꿈 같은 그런 색깔을 사용하면서 꿈 같다 다른 말이 없을까요? 몽환적이다? 그런 식의 하여튼 그런 색깔들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이 샤갈은요. 또한 이 사람도 감명을 받았던 사람. 그렇죠? 뭐에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희곡. 희곡으로부터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이 샤갈은 그래서 그 희곡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앞에 더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이 사람도 영향을 받은 거죠. 감명을 받고 drew a painting. 이 사람 맨델스존은 음악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렸네요. 똑같은 타이틀로. 똑같은 타이틀. 잠시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 똑같은 타이틀로.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참 우연도 아니고 그죠? 대단한 사람들 여기까지 했네요. The figures in the painting. 여러분, figure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Marc Chagall, known for his use of dreamy figures는 colors, was also moved by the 사람이라는 play. Marc Drew a Chagall, painting known with for the his same use of title, dreamy colors, Midsummer Night's was also Dream. moved by the play and drew a painting with the same title, Midsummer Night's Dream. 조작을 이렇게 잘못했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figure이라는 뜻은요, 인물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또 모습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모습, 어떤 모양 또는 뭐 사람의 몸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거든요. 또 어떤 숫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면 돼요. Figures in the painting. 그러면 이 그림 속의 어떤 여기서는 한 모습 정도가 좋겠네요. 그림 속의 어떤 모습들은요, 재창조하는 건요, 아주 꿈 같은 분위기, 그 희곡 속에 아주 몽환적인 그런 꿈 같은 그런 분위기를 다시 창조하고 있군요. 꿈속의 이야기들을. 비록 샤갈과 멘델스존이 lived in different time,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지만 그들은 둘 다 뭐 했어요? 번역했네요. 뭐를? 셰익스피어의 작품, words, 이야기. 그리고 문장을 뭘로? translate A into B. A를 B로 번역하다. 그들의 자신의 예술적 언어로 번역을 했군요. 지금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앞에도 보면 이거하고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inspire이라는 말이 있죠. inspire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했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숨을 들이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을 들이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inspire는. 그런데 air, 공기인데 어떤 공기예요? breathe in. 뭐야? 그죠? 그러니까 안으로 숨 들이쉰 공기는 반드시 밖으로 날숨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들숨은 반드시 out, 날숨, 밖으로 숨이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들이신 숨은 어떻게든 간에 다시 in one way, 한 가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간에 다시 내쉬어야 돼요. 칸딘스키, 무소르스키, 멘델스존, 샤가 이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군요. 이 사람들은 were great reader. 이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호흡가들이군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intake가 뭐예요? 이거 이야기하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인 거, 들이신 숨. 그러니까 intake는 뭔가를 갖다가 받아들인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들이신 숨을 바꿨네요. turn A into B. 예술 작품으로 바꿨네요. 그러면 이 artwork는 여기서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artwork는 뭘 의미해요? 요거 오겠네요. air breathed out. 그렇죠? 아트워크로 만든 거예요. 들이셨던 것들 갖다가 자기가 받은 영감들을 갖다가 예술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예술작품인가 하면 우리를 아주 자극하는 작품. noble ways. noble이라는 말은 여러분, noble이라는 뜻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noble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뭐 소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주 여기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자극시키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interpret,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작품을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렸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할 거라고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눈치채면서 우리가 알아챌 거라면서. 뭘 알아채요? 그 멜로디와 색깔과 모양과 그 스토리들. 어떤 스토리들이 influencing each other. 서로 영향을 미치.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그 어떤 이런 선율이나 색채나 어떤 모양, 형태, 그리고 이야기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이 작품을 해석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해석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내 작품을 들으면서 내 작품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도 이 속에 담긴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인식하면서 보고 듣고 할 것이다 라고 작가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자, 이걸 전체의 주제는 여러분 계속 반복이 됐지만 예술과 서로 간에 어떤 예술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8과 본문에 대한